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공지능이 성능이 오히려 너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AI 서비스의 결과물에 이제 너무 의존을 하면서 오히려 그 생각을 더 잘 안 하고 사람의 이제 사고가 퇴보가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이제 주니어 개발자나 인턴들이랑 일을 하면은 그런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AI가 굉장히 코드를 잘 만들어주는데 그 만들어준 코드의 결과물에 만족을 하고 거기에서 더 고도화를 하거나 더 성능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안 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이제 많이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질문이 제가 최근에 한국의 그 대학 교수님 만났을 때 그 교수님은 학생들한테 레포트나 숙제를 낼 때 학생들이 AI로 써가지고 숙제 막 하면은 무조건 다 빵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은 숙제를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숙제를 해야지 AI 이제 의존해가지고 숙제 내면 다 빵점 준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그 숙제나 레포트를 낼 때 AI 사용에 대한 지침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주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답으로 대답하기보다는 공감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갖고 우리 스탠퍼드에서 특히 저는 이제 비즈니스 스쿨이니까 비즈니스 스쿨에서 고민 중 하나는 두 가지 걱정이에요.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세 번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당장의 걱정은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코스 가운데 뭐냐면 OSM이라는 게 있어요. Optimization, Simulation, Modeling 이런 게 이제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제가 이제 문제를 넣습니다. 영어로 된 영어죠. 이 공장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만든다. 뭐 하면서 예를 들면 캐패시티가 100밖에 안 되고 물건은 이거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방법으로 영어로 된 걸 갖다가 그러니까 한 페이지 내지는 두 페이지에다가 주면은 학생이 그걸 받아갖고 첫째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수학적으로 포뮬레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 해갖고 뭐 변수를 주고 이건 x1, 이건 x2 해갖고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다음 단계에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합니다. 어떤 클래스는 엑셀을 쓰고 내 클래스에서는 파이썬을 써갖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런하면 그 답이 돼갖고 교육이 아주 훌륭하게 된 거죠. 아주 조직적인 생각을 만드는데 요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영어를 주면은 LLM한테 줘버리면은 그냥 답이 그냥 프로그램이 딱 나와버립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이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숙제 같은 걸 갖다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숙제를 시키면 뭐 하냐면 그게 이제 일종의 뭐냐면은 단순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조 능력이 아니라 단순 노동이 돼갖고 그 문제 있어? 그냥 쑥 넣어버리면 그냥 일종의 카피기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록스 카피기 해갖고 야 오늘 지적 활동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비슷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그거는 그래도 내 클래스 내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은 박사의 퀄리파잉 exam이 문제입니다. 박사의 퀄리파잉 exam은 이게 시간이 1시간 내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한 48시간 줘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LLM에 줘버리면 답을 정확하게 안 준다 하더라도 대강 윤곽은 다 잡아주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제 학교의 폴리시는 뭐냐면 우리도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LLM을 쓰면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집에 가서 숙제하는데 그걸 LLM을 쓰지 말라 그러면 그게 구속력이 없는 어떤 그게 되는 거죠. 우리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다음과 같은 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냐면 시험은 클래스에서 친다. 이제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런 걸 쓰면은 축출당한다.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게 하나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아니 선생님 우리가 왜 이거 왜 배워야 합니까? 얘들을 내가 어떻게 테스트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그 배울 수 있는 동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뭐하러 이걸 합니까 이거? 이거 들어가면 다 와서 하는 건데 왜 단순 요령을 갖다가 내가 비싼 돈 스탠퍼드 비싸요. 비싼 돈 내고 내가 왜 이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얘들 얘기에 따르면 10년 전 하는 가르치는 방법을 왜 아직까지 씁니까? 이런 방법을 해요. 다행인 건 제가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행이지만은 그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게 모든 교수가 다 은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 이제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제 세 번째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뭐가 되느냐 생각하는 능력이 없느냐. 저는 그거 문제만은 시간이 가면 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사람이란 게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해갖고 밖에 나가갖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갖고 내가 프로그램을 쓸 뿐이 아니라 그걸 좀 더 잘해야 한다. 이게 이제 언제 제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2명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한 친구 얘기가 뭐냐면 이 LLM이니 이런 AI 솔루션은 문제를 갖다가 주면은 그냥 답을 탁 내놓기 때문에 이게 기업들끼리 경쟁할 인센티브가 어디 있느냐. 왜냐면 답을 다 똑같은 답을 내놓는데 거진 뭐 오픈 AI를 쓴다든지 구글을 썼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물어보면 답이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 답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쟤도 갖고 다 갖는데 이게 그러면 경쟁력이 뭐가 되냐. 이렇게 하니까 또 하나의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다 하면서 이제는 경쟁력은 답에 있는 게 아니라 질문에 있다. 당신이 말해갖고 당신이 어떤 걸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아주 올바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지금 얘기로 돌아간다면은 모든 사람이 창작력을 잃는다. 질문에 대해서는 무한정한 질문이 있으니까 아웃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답에 대해서 주어진 답을 엑스큐트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진 똑같을지 몰라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냐에는 아직까지도 인간의 창작력이 남아있다. 다시 말해갖고 모두가 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한다면은 이 인간이 그래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반드시 뭔가 그거에 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요새 가서 AI에 대한 스타트업들 보면은 다 항상 저도 놀랍니다. 그거 참 말이 되네. 이거 말이 되네. 이런 걸 계속하니까 창작력은 계속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봤죠. 왜냐면 이게 적응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저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아까 그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다들 많이 체험을 했을 거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도록 그런 그 LLM, AI의 엔진을 개발한 분들이 그 할루시네이션의 현상을 보면은 그거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갖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상당수가 probability에 움직이기 때문에 확률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란서의 수도가 8이라는 거를 걔네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다. 근데 이런 확률이 계속 또 움직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뭐냐면 얘들이 extrapolation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를 갖다가 원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간 다음에 답이 없으면은 걔를 그걸 밀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 논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논문의 저자도 있고 논문의 제목도 있고 그 저널 퍼블리시되는 그 저널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런데 이거 전체를 다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뭐냐면 저자도 완전 황당무계한 저자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일했던 사람의 저자 한 사람 또 같이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근데 각자의 사람은 그 토픽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예 황당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식품 영양에 대해서 우리 황성기 교수가 얘기했다면 거짓말이니까 빤히 하는 데 대해서 이건 식품 영양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 세 사람을 붙여갖고 그걸 세 사람을 딱 맞춰 놓으니까 와 이건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황당무계하게 하늘에서 뽑아갖고 꼽아 넣는 게 아니라 그 둘레에서 확률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51% 대 49% 이런 데서 타이가 잘못돼갖고 이쪽으로 가든지 하여튼 그러면 대강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 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는 제가 지금 하나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할루시네이션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A가 하면은 에이전트 B로 하여금 네가 체크해라 하고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가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그걸 이용한 거예요. A가 답하면 B가 공격한다. 이제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SLM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LLM이 있고, 대개들 SLM은 Small Language Model입니다. 이건 작게 만든 거예요. 작게 만들었는데 능력이 꽤 좋다. 뭐 잼마 3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실제적 올라마 이런 건 이제 SLM입니다. SLM이 실력은 있다 하지만은 한참 처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드바이저로 있는 회사 뭐냐면 비밀이에요. 내가 했다 그러면 말하면 안 돼요. 뭐냐면 SLM은 지식을 끄집어내는 데 쓰고 LLM은 능력을 뽑아내는 데 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지식은 여기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갖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러니까 이렇게 지 혼자 망상적으로 이게 트리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을 갖다가 합쳐갖고 내뱉는 버릇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제어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SLM하고 LLM을 같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얘기하는 그 knowledge graph 기억나시죠? knowledge graph하고 LLM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갖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증상, 이 사람은 이러한 증상이 있고 이러한 나는 어디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 당뇨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약을 추천할 때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루시네이션의 연장으로 뭐냐면 엉뚱한 약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드바이스 했을 때 어떤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뭐냐면 그래프 케이지를 그러니까 씁니다. 그래프를 써버리면은 실제적인 데이터는 그래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설명된 그래프에서 나온 거죠. 그게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만든 프라임 케이지라는 겁니다. 프라임 케이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 그래프를 이용해 갖고 증상인이 아까 말씀드린 콩에 대한 케이지를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일반적인 인간 헬스에 대해서 그런 케이지를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몇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또 딴 거 질문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AI나 스타트업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대 자본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서도 이제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AI라는 분야는 굉장히 이제 자본집약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초강대국이 아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런 자본집약적인 AI들을 좀 그런 AI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강하게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약소국이나 아니면 중심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절망감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약소국이나 아니면 중심국에서 좋은 AI 이제 기반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시작 때 인트로덕션 때 잠깐 이용했는데, 세상의 헤드라인은 하이처치가 다 갖고 있지만, 하이처치는 영국의 성공회처럼 위에 그 추기경 그쪽을 하이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우처치라는 거는 그 교회 단위, 이거는 로우처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세상의 헤드라인은 하이처치가 다 갖고 있지만은 로우처치가 실속은 다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빅6, 흔히들 얘기하는 빅6가 뭐냐면 오픈 AI,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하나 있어요. 아마존하고 메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빅6가 하이처치를 이루는 거죠. 걔네들이야말로 자본 집중적인 엄청난 돈을 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속으로 챙기는 회사는 플란티어 같은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자본은 많이 들어갔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사실은 거기에 참가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걔들 얘기는 뭐냐면 투자에 비해서 나오는 리턴이 너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빅6가 하고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밸류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영양가 별로 없는 짓 하고 있다 이거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누구 얘기에 따르면 작년에 맥켄지라는 컨설팅 회사가 회사를 위해서 AI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갖고 한 컨설팅 수입이 오픈 AI의 수입보다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갖고 우리 뭐 거대 자본이 위에서 떠갖고 붕붕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몇 년 후에 결론 보면 쟤네들 돈 완전히 헛돈 뺐나 이렇게 나오기도 쉽습니다. 지금 그 딥시크가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걔네들을 다 보고 나서 봤더니 야 저렇게 하면 저 돈 많이 들어가고 안 되는 길이다 저거 해갖고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든 게 이제 딥시크죠 당연히.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론 처음 시작함으로써의 그러니까 first mover로서의 어드밴티지가 있다 하지만은 late mover로서의 그러니까 도움도 이점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노리는 거지. 이거 해갖고 우리가 오픈 AI하고 싸운다. 이건 완전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돈 거기 많으면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더군다나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반대로 우리가 조그만 회사라면은 LLM에 들어간 돈 얼마나 많이 돈 들어갔지만 우린 그걸 거진 공짜이다시피 해갖고 쓰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 드립니까? LLM 써는데 뭐 1,000불 뭐 이렇게 들여갖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밸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드느냐. 지금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애플리케이션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갖고 어떤 퀘스천을 묻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어드바이즈하는 회사를 포함해갖고 아까 보세요. viz.ai라 해갖고 속도를 갖다 스피드하는 거 얼마나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돈은 별로 안 들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사를 팽창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우리 아주 그런 기회가 아주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네. 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정보 시스템 보안도 이 굉장히 거대 자본이나 하는 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많지 있지만 또 그걸 반대하는 단체들이 몰래 해서 악성으로 하는 기관들이 또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AI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좋은 룰이 있고 아까 뭐 빅6도 얘기하셨고 정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건전한 쪽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생겨나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의 어떤 방어나 이런 할 수 있는 제재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왜냐면 내가 답을 알거든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려 갖고 제가 그 비행기에서 어떤 영화를 봤냐면 한국 영화 가운데 보이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어요? 보이스는 그 완전히 그 스캠, 한국말로 뭐냐면 보이스 피싱이죠. 보이스 피싱 하는 그 단체에 대한 얘기가 거기는 AI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거대한 조직 범죄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항상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오면은 엉뚱한 초대 안 받은 애들이 들어와 갖고 판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범죄 조직입니다. 물론 또 포르노 조직도 들어오고 이런 게 초대하지 않는 애들이 왔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AI는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더 옛날보다 더 심각해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얘기인데 뭐냐면 홍콩에 작년 초에 일어나는 걸 얘기로 알고 있어요. 홍콩에서 뭘 했냐면 멀티내셔널 기업에서 한 재무 담당 직원이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연락이 왔나? 먼저 맨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와서 한 얘기가 뭐냐? 그리고 이메일하고 같이 오면서 같이 왔을 거예요.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돈, 그러니까 2,300만 불을 갖다가 여기 어느 딴 뱅크로 옮겨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가만 봤더니 2,300만 불, 와 이건 큰 돈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이 크니까 우리 보스의 허락을 좀 맡아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비밀이니까 남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좀 뭐 수상하다 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보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메일 보내갖고 이런 부탁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뭐냐면 곧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야 우리 한번 회의를 해야겠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하면서 이거 다음과 같은 줌 미팅 컨퍼런스 콜에 들어와라. 그다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자기 보스하고 그다음에 누가 있냐면 그 회사의 CFO, 자기는 뭐 평생 보지도 못한 CFO가 등장해갖고 디스커스를 한 거예요.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 손님은 어떻다 이렇게 하고 나더니 결론이 뭐냐면 오케이, 그러니까 보내라 라고 보냈어요. 보낸 결과 뭐냐면 이게 완전히 가짜입니다. 뭐가 가짜냐면 그 부탁 2,300만 불 보내라는 그 메시지 자체가 가짜였고 아까 말씀한 컨퍼런스 콜의 모든 게 다 가짜였어요. 단 CFO 그러니까 CFO는 완전히 소위 말하는 보이스 클로닝, 이미지 클로닝을 해갖고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움직이면은 딴 사람의 모습이 이쪽에서 흉내를 내면서 이거 클로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이 그러니까 디스커스를 한 게 목소리까지 다 보이스 클로닝 해갖고 괜찮습니까? 안 되지. 뭐 하는 게 몽땅 다 딴 엉뚱한 네 명이 앉아갖고 그걸 갖다 컨트롤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정당한 CFO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럼. 근데 그래갖고 결국은 2,400문 해갖고 그걸 조사하고 있다는 게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NUS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싱가포르의 한 직원이 얘기가 뭐냐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걸 당했습니다. 그래요. 뭘 했느냐 하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은퇴를 했는데 걔가 그러니까 어떤 애가 연락이 와갖고 뭐냐면 당신 크레딧 카드 가운데 이런 번호가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해킹 당해갖고 지금 엉뚱한 놈이 쓰고 있다. 그걸 알고 있느냐? 그건 몰랐다. 그러니까 그거 있으니까 당신 지금 수사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해놓고 뭐냐면 뭐 의심나면 여기 그 경찰서에 연락해 했는데 보니까 경찰에 연락해봤더니 경찰에 있는 사람이 비디오에 나온 거야. 그리고 경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황순지 씨 맞죠? 예, 여기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 그림까지 몽땅이 다 AI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홍콩에서 아까 얘기한 게 얘기 듣고 황당무계하네요. 근데 봤더니 지금 그 친구 얘기에 따르면 이게 황당무계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퍼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이에요. 거기는 NUS 직원만 그런 일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서로가 알려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AI를 갖다가 몰라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갖고 뭐 해킹이나 스캠이나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걸 갖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는 메디컬 에머전시에 대한 viz.ai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누가 했을 때 그 법을 갖다가 프라이어티를 주고 법을 갖다가 스킵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걸 갖다가 픽스한다.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큰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뭐 올라가는 게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양이 엄청나니까 이 피싱 같은 거라면은 내가 볼 때 아까 얘기하는 그 긴급 발동권을 갖다가 이용한다면은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부라도 났다면은 프라이어리티하고 관공서의 개입으로 통해 갖고 무엇보다도 먼저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세스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 근본적인 솔루션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해킹에 대한 거를 갖다가 패턴 레코그니션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저는 뭐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패턴, 그러니까 징후를 보는 거죠. 이러한 컨비네이션은 그거하고 좀 냄새가 난다. 옛날에 뭐죠? 베라쿠탄가 뭐 이런 거는 아마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사전에 말씀 주셨던 질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 중에 하나만, 네. 그래. 하나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네. AI 기술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분야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엔가 20 뭐 예측을 알잖아요 벌써. 예측을 하잖아요. 내가 물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제가 다음 주엔가 언젠가 뭐냐면 어느 한국의 컨퍼런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 스피치를 해달래요. AI에 대해서. 그 이름이 뭐더라? 스타트업 콘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전문 그거더라고요. 컨퍼런스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콘텐츠라 하면은 그 뭐 미디어 뭐 이런 거 되는데 난 그쪽 전문이 아니니까 난 안 하겠다. 하니까 얘기가 아니요. 콘텐츠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뭐 아무거나 내 아는 것 얘기를 떠들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맨 끝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K컬처입니다. 우리가 K컬처를 버티컬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K컬처를 버티컬로 만들기 위해서는 헐루시네이션을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버티컬이 LLM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LLM이니까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그다음에 비디오하고 이미지, 그다음에 오디오를 갖다가 다 합쳐갖고 할 수 있는 원 스톱 LLM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거 밖에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니까 제가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K컬처를 중심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갖고 K컬처라는 게 아직까지도 좀 얘기를 하자면은 뭐 아는 사람은 많이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많이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 교수 가운데 데럴 더피라는 교수가 있어요. 파이낸스 교수인데 미국 교수죠. 파이낸스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무디라는 회사의 보드 멤버이기도 합니다. 아주 거물인데 그 사람이 언제 보더니 진아 그러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복도에서 만는데 왜 하니까 뭐냐면 너 그 미스터 선샤인 봤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그 영화래요. 한국 드라마래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한다요. 난 넷플릭스 구독 안 하는데 보래 재밌대. 그래서 하더니 결론을 안 주기 위해서 하여튼 좀 새드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봤더니 정말 세다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봤더니.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사실 나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그렇게 받는지는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갖고 우리가 그런 K컬처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은 구석에 우리 K컬처를 잘 모르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추천되고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이 영화는 좋더라. 아직까지 뭐 K-팝 뭐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넷플릭스가 텔레비가 고장이 나고 그걸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캐더헌인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 군데에 몰아놓으면은 원스톱으로 거기만 가면은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아니면 노래가 됐건 이게 다 뭡니까? 멀티모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또 그거는 LLM에 끼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버티컬에 끼어 들어갈 건죠. 거기다가 할루시네이션 없애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한다. Not bad.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예죠. 제가 뭐 K컬처 전문가도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생각해서는 그런 게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왜 하냐, 누가 하느냐 이런 게 문제인데 여러분 알리앙스 프랑세라는 것도 있고 괴테 인스티튜트도 있고 그다음에 공자 학원 이런 것도 있고 그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는 데 쓰는 거 아니겠어요? 블란서코 알리앙스 프랑세를 찾아봤더니 143군데에 800개의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관이 800개. 왜 800개가 필요합니까? 요새 세상에 하나만 되지. 그렇죠? 그런 K컬처 하나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할 건 뭐냐면은 우리 한때 일본 문화가 세상을 다 지배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은 지배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뭐 영원히 갈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제가 어떤 일본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뭐냐면 나는 그 K-드라마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요새는 중국 영화 괜찮다. 어떤 친구는 나는 인도네시아인데 스토리는 빤한데 놀 수가 없어. 다들 뭐냐면 카피가 돼갖고 나중 가면 한국이 유일한 문화국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가능한 한 넓게 가능한 한
멀리,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의 창조력이 상당히 빼어나다는 건 느껴야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한국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라고 창작력이랑은 죽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 모든 그 증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그렇죠. 뭐 손흥민이 됐건 뭐 K 드라마가 됐건 K 팝이 됐건 K 무비가 됐건 뭐냐면 이제 한국 하면 얘기가 people liste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궁극적으로는 어떤 퀘스천을 찾느냐인데 우리 한국 국민이 잘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드바이스를 준다고요? 아닙니다. 전 교수입니다. 급히 말씀드린 질문에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러시면 정말 이제 강연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연산 황승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AI 허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AI 시대를 자신 있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배움과 성장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프론티어스 8회차 강연은 이번 달 9월 30일 열릴 예정이며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문병로 교수님 모시고 AI 조금만 알고 쓰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